안녕하십니까. 2018년 11월 22일 목요일입니다. 오늘 코페스 동반자에서 필리핀 사업편, 필리핀에서 건축업은 어떨까요? 라는 주제를 놓고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건축업 이야기를 해드리는 이유는 그런 질문을 하신 분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한국에서 건축업을 하시는 분인데 이제 필리핀에서 건축업을 했으면 어떨까 하시는 이제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일단 필리핀에서 외국인이 할 수 없거나 해서 성공하기가 힘든 업종이 이 건축업입니다. 왜냐면은 일단 필리핀에서 집 짓는 것은 한국과 공법이 다릅니다. 그런 점이 있고, 또 두 번째로는 땅을 사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외국인이 어떻게 그 현지인보다 싸게 땅을 사겠습니까? 집을 져서 팔려고 하면은 그런 점도 어렵고, 또 이제 그 집을 질 때 자재값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당해낼 수가 없죠, 현지인들한테. 그리고 이제 그 필리핀은 전부 다 그 인력으로 공사를 하기 때문에 노무 관리를 못 하다 보면 인건비로 다 나가게 됩니다. 이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는 외국 사람이 지은 집은 현지인들이 지은 집보다 비싸게 됩니다. 그러면 안 팔리는 거죠. 이게 기본적으로 이런 문제점을 안고 가기 때문에 외국인은 필리핀에서 건축업을 해서는 안 됩니다. 또 다른 예로 필리핀에서 잘 사업을 합니다. 잘 나간다고 이제 뭐 자랑을 하고 동네방네 소문을 다 내고,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크게 한다 해가지고 건축업에 손드는 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제 말이 거짓말인가를 따져보실 분들은 필리핀에 관련된 인터넷을 다 뒤져보십시오. 필리핀에서 건축업을 해서 성공한 분이 계신가. 물론 레미콘 사업을 해서 필리핀에서 제일 크게 하시는 분은 계십니다. 근데 그건 건축업이 아니죠. 그런데 예를 들면은 필리핀에서 사업 잘한다, 잘 나간다, 결국은 마지막에 건축업을 손댔다가 다 털고 끝낸 분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런 분들도 본인이 아무리 잘했다고 하더라도 운수가 통해 가지고 해당 업종에서 잠깐 빚을 봤을지 몰라도 한계가 분명한 건축업에 그 손을 댔다가 그 진짜 이제 그동안에 이뤄놓은 걸 다 날린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또 이 필리핀에는 무지막지한 선수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필리핀에 오래 살면서 그 이제 정보원 생활을 오래 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냄새를 많이 맡는 겁니다. 그 정보원이라고 하면 경찰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이민국에도 있고 뭐 온갖 곳에 다 정보원이 있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집을 어떻게 사냐? 기가 막히게 삽니다. 아마 당하신 분들이 방송을 또 듣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한국 분이 집을 짓습니다. 한국 분들이. 한국 분들이 이제 집을 짓게 되면은 건축회사를 차리는 거죠. 현지인들하고 해서. 그런데 이 자금이 다 압박을 받게 됩니다. 어떤 사업이든지 자금 잘 뭐 24시간 복사되면서 사업을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쩔쩔매면서 사업을 하는 게 보통 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법인을 설립한다든지 허가를 낸다든지 또는 뭐 일을 한다든지 하면서 약점이 노출됩니다. 약점. 그리고 이제 어쨌든 간에 그렇게 해서 집을 딱 분양을 합니다. 그럼 뻔하죠. 그런 사람들이 집을 분양하면 어디다 하겠습니까? 인터넷에 필리핀 사람들, 아니요, 한국 사람들이 많이 보는 인터넷 웹사이트에다 이제 막 분양 광고를 하는 거죠. 어디다 내 집을 분양한다, 얼마다 와봐라, 사진 올리고. 근데 어리숙한 척하고 가는 거죠. 물어봅니다. 이게 지금 뭐 100스퀘어 메타에 방이 3개고 뭐 아래층은 어쩌고 얼마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 좋다, 하나 사자.
그런데 지금은 그 어떻게 분양하냐? 그럼 뭐 이제 계약금 얼마 내야 되고, 또 중도금을 얼마 내고, 뭐 잔금을 얼마 내고, 뭐 이런 식으로 쫙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진짜 그 그럴듯하게 이제 대꾸를 하면서 계약금은 얼마 내가 낼게. 그 중도금은 지금은 얼마 다는 못 내고 얼마 낸다. 그리고 이제 그 들어와서 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집을 파는 사람 입장에서는 돈이 급하니까 중도금이 덜 들어오고 잔금 들어오기 전에라도 들어와 살겠다 그러면 돈을 이미 잔금도 냈고 중도금도 뭐 한 중도금의 반 정도를 이제 낸 거죠. 그 정도 내니까 믿고 들어와서 살라고 얘기를 하겠죠. 이제 그때 되면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이 사람이 돈을 안 내는 겁니다. 돈을 안 내면 이제 고소를 해야 되는 거죠. 고소를. 이 집이 필리핀 사람들이 진 집은 얼마인데 이 집이 이렇게 비싸냐. 이건 이 사람이 나한테 사기쳤다. 일단 이렇게 해서 이제 물고 늘어집니다. 그리고 그동안 냄새 맡았던 그 사람의 여러 가지 약점들. 심지어는 그 워킹 비자 없이 그 건축회사에서 일했던 이런 것까지 다 잡아서 이제 고발을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은 더 큰 게 터집니다. 도망가야 됩니다. 근데 한국 사람은. 그런 거 무마해주고 하는 조건으로 잔금만 안 내는 게 아니라 집 한 두 채 더 뺏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도 제가 봤습니다. 기가 막힌 일이죠. 이건 뭐 방법이 없는 거죠. 제가 이건 본 건 아니고 들은 겁니다. 들은 건데 그 집을 진 한국 사람이 어떻게 해서 이제 그 1차로 이제 필리핀 사업을 실패해가지고 비자 연장을 못한 상태에서 이제 그 일을 했나 봅니다. 그러니까 무비자로 있는, 그러니까 불법 체류를 한 거죠. 그렇게 해서 그 집을 진 거를 알고 그렇게 해서 또 그 계약금만 내고 먹은 경우도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이 현지에 와서 건축업을 한다는 것은 첫 단추부터가 불리합니다. 땅을 사거나 아무리 뭐 더미를 써가지고 법인을 설립했다 하더라도 땅을 살 때부터 문제가 있고 자재를 살 때도 문제가 있고 노무 관리에도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한국 사람들이 진 집은 여기저기 지금 그 한국 사람들이 집을 져서 파는 분들이 계신데 일단은 비쌉니다. 그리고 나름대로는 잘 졌다고 합니다. 본인이. 그런데 필리핀 사람들이 직접 진 것보다는 잘 졌다 그래도 잘 지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안 팔리는 겁니다.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필리핀에 와서 그 건축업을 하시겠다는 것은 올바른 발상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런 대답을 드리면서 또 얘기를 오늘 또 하다 보니까 필리핀에서 이게 극과 극이라는 것이 바로 이게 정보의 차이입니다. 정보. 그러니까 올바른 정보를 갖지 못하고 필리핀에서 어떤 일을 벌린다 했을 때 그 극단적인 차이를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가령 필리핀에서 아주 능통한 정보 그 근거지를 갖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필리핀에서 생활을 하는 것과 주워들은 이야기만 갖고 눈대중으로 사는, 주먹국으로 사는 사람과의 차이, 이런 거죠. 자, 우선은 두 가지 극단적인 사례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모두 다 아시는 신문에 난 사건. 한국에서 다단계 사업을 하면서 150억을 사기를 쳐가지고 필리핀에 와가지고 그 3명이 총 맞아 죽으면서 그 돈을 다 한국 사람한테 뺏겼습니다. 그리고 그 돈을 뺏은 사람은 필리핀에서 지금 한국을 안 가고 있습니다. 필리핀 형무소에 있는 거죠. 그 돈 다 갖고 지금. 그 경우가 지금 있고 또 한 경우는 또 이것도 다 아는 사실입니다. 신문에 많이 보도가 됐던 내용인데 여대생이 필리핀 공항에서 마약을 갖고 나가다 걸렸습니다. 음부에다가 마약 넣고 나가다 걸려가지고 잡혔습니다. 그래서 이 여자가 잡혔는데 바로 거기서 도주를 합니다. 이제 잡혀서 그 공항에 경찰 그 시설에 이제 수용이 됐죠. 그런데 거기서 도주를 합니다. 그리고 그 여자가
한국까지 갑니다. 이런 극단적인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 차이점에 대해서 제가 대략적인 설명을 드린다면은, 자, 맨 처음에 그 3명 죽은 사람들은 지금 그 돈을 자기를 쏴 죽이고 돈을 뺏은 사람을 어떻게 만났냐? 인터넷으로 만났다고 합니다. 인터넷.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원래 사기를 칠 때부터 카지노 이쪽으로 관심이 많았던 사람들인 겁니다. 그러니까 카지노 사이트에 들락날락하면서 지금 그 총으로 쏴 죽인 사람한테 부탁을 했답니다. 우리 신변을 보호해달라. 얼씨구나죠. 그런 사람들이야. 그리고 냄새를 다 맡아가지고 이놈들이 지금 150억을 갖고 있구나. 알았어. 사탕수수 밭으로 끌고 가가지고 쏴 죽이고 통장 다 뺏고 현금카드 다 뺏고 말았어. 끝냈습니다. 그리고 쏴 죽인 하수인은 지금 한국 가서 징역 살고 있고, 세 사람은 이제 시체가 돼서 한국으로 간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 수사기관에서 돌려줘 그놈 좀 돌려줘. 안 돌려보내줍니다. 필리핀 경찰이. 한국 돈으로 150억 원이면 필리핀 돈으로 얼마인 줄 아시죠? 그 돈을 경찰들하고 같이 쓰고 있는 겁니다. 희희낙낙하면서. 그러니까 얼마나 어리석은 짓을 했습니까? 그 죽은 세 사람은. 반면에 자, 마약을 갖고 나가다 걸린 여자를 봅시다. 이 말이 되는 게 아닙니다. 필리핀 공항, 국제공항의 경찰 수용시설에 여자가 수용이 됐다가 도주를 합니다. 거기서. 그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 자체가. 이게 바보입니까? 그것도 경찰인데, 그것도 국가기관이고 국가 공무원인데 경찰, 그것도 바보가 나가 있겠습니까? 공항에. 선발된 요원들이 나가는 겁니다. 근데 그거 도주를 합니다. 그것은 여자가 잡혔을 때 바로 자기 조직에다 연락한 겁니다. 나 잡혔어 지금. 기다려. 그리고 또 전화합니다. 빨리 지금 일단 문 열어줄 테니까 나가 너. 어디 가 있어. 이렇게 지시를 합니다. 그럼 여자는 갑자기 감시가 허술해지고 유치장 문이 열려 있습니다. 도망가는 겁니다. 경찰들이 안 잡습니다. 딴청하고. 그 여자는 공항 바깥으로 빠져나가서 조직원들한테 인계됩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이제 필리핀 바깥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럼 필리핀 바깥으로 나가는데 필리핀은 섬나라입니다. 배 타고는 못 나갑니다. 그 비행기를 타고 나가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나가겠습니까? 가짜 여권을 만드는 겁니다. 이 여자한테. 기가 막힌 거죠. 그래서 이 여자가 가짜 여권을 만들어서 이 필리핀 공항에서 태국으로 나갑니다. 그러니까 태국에 가서 다시 또 한국 여권을 가지고 한국으로 들어갑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한국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자꾸 말이 나오는 겁니다. 필리핀 여자가 도망을 갔는데, 한국 여자가 도망을 갔는데 안 보인다 필리핀에서. 그때 이제 두테르테가 막 마약 단속해하고 걸리면 다 쏴 죽일 때입니다. 그러니까 시끌시끌하죠. 그러니까 여론이 막 있고 더 커질 것 같으니까 한국 검찰 자수를 시켜가지고 지금 2년인가 뭐 짧게 받아가지고 들어가 살고 있는 거죠. 그걸로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보가 확실하게 움직이는 사람하고 있는 사람들은 총에 맞아 죽을 죄를 졌어도 까딱 감고 한국까지 갑니다. 그런데 죽지 않아야 될 사람들은 총에 맞아 죽고 돈 다 뺏깁니다. 이것이 정보의 옳고 그름의 차이입니다. 그러면은 이런 얘기를 또 하나 더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조금 아까 그 마약을 갖고 나가다 걸린 여자가 필리핀에서 수배가 내린 상태입니다. 그 여자가 얼굴도 몽타주가 다 찍혀가지고 공항에 쫙 배포가 되어 있는데 나갑니다. 가짜 여권을 가지고 나가는 겁니다. 즉 필리핀 여권을 가지고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여자는 필리핀 사람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이민국에 얘기를 해서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다 표 사가지고 필리핀 사람 이름으로, 그리고 선글라스 딱 끼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진검사하고 세관 그 출국 신고 다 하고 나가는 겁니다. 이게 이런 방법으로 필리핀에 와서 또 반대로 말입니다. 나가는 게 아니라 이런 방법으로 들어와서 사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바로 필리핀으로 오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뭐 괌이라든지 다른 그 사이판이라든지 필리핀하고 관계가 좋은 이렇게 허술한 이런 데로 먼저 출국을 합니다. 그럼 그 필리핀에서 사람들이 가 있는 거죠. 마중을 그쪽으로 딱 가가지고
그 사람한테 이제 필리핀 여권을 건네주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사람은 분명히 도착은 사이판이나 괌에 했습니다. 근데 이제 계속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다시 거기서 여권을 바꿔서 필리핀으로 들어옵니다. 그럼 필리핀 출입국에는 한국 사람은 없고 필리핀 사람만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필리핀에서 안전하게 지내는 겁니다. 한국 여권은 쓸 일이 없죠. 갖고만 있는 거죠. 물론 이제 한국 여권은 한국 정부에서 전부 다 그 말소를 시켰겠죠. 직권으로. 그런데 이 사람 행방은 괌에서 실종되는 거죠. 사이판이나. 그런데 이 사람은 이제 필리핀에 와서 돈 수백억 가지고 잘 사는 겁니다. 이런 일이 필리핀은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리핀 정부에서 아키노 정부 때 그런 것 같습니다. 아키노 정부 때 여권을 전체를 막 바꿔버린 겁니다. 국가에서 막 한꺼번에 오늘부로 필리핀 여권은 다 말소다. 새로 만든 여권만 쳐준다. 이렇게 된 겁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이 예를 들면은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여권을 5개 갖고 있는 겁니다. 홍길동, 홍길서, 홍길남, 홍길북 이런 식으로 해서 홍길동까지 5개 여권을 한 사람이 갖고 있는 겁니다. 이런 일로 인해 가지고 범죄가 많고 뭐 출입국도 엉망이고 국가 질서가 안 잡히는 거죠. 그래서 아키노 대통령이 그때 여권을 강제로 다 조치한 겁니다. 그때 그 숨어있던 한국 사람들이 문제가 됐던 모양인데 그 자세한 내막은 제가 모릅니다. 제가 그런 데까지는 알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필리핀은 그 필리핀에 아주 오래 사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소리 소문 없이 있으면서도 그 모든 정보를 잘 다루고 돈도 많습니다. 그런 분들은 나서지도 않죠. 그런 분들은 그런 분들한테 걸리면은 뭐 한국 검찰청도 다 속아 넘어가고 그럽니다. 그런 분들한테는 제가 언젠가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야, 그 저기 SM 회장 만나게 해준다. SM 회장실에서 만나게 해줍니다. 진짜로 가짜 회장 앉혀놓고 그런 정도로 기가 막힌 사람들이고 그런 사람들은 필리핀의 아주 그 고위층 사기꾼들이죠. 고위층 사기꾼들. 뭐 국회의원까지 했다든지 아니면 뭐 장관을 했다든지 전직 뭐 이런 정도의 배경이 있는 그런 사기꾼들하고 행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필리핀은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어설프게 뭐 필리핀에 와서 그런 거를 하실 생각을 하지 마시고 안전하게 계시면서 편하게 즐기다 가시는 게 좋습니다. 사업을 해도 개인의 역량 한도 내에서 누구하고 동업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이런 필리핀은 민주주의이기 때문에 막 베트남처럼 강제로 엮어서 뺏고 이런 거를 못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모든 걸 처음부터 합법적으로만 탁탁탁 해놓으면은 총으로 쏴 죽이기 이전에는 뺏지 못합니다. 그런데 아무 잘못 없는 사람을 멀쩡한 사람을 막 무조건 총으로 쏴 죽일 수 있는 건 아닙니다. 필리핀도 다 약점을 만들고 그런 건수를 만들어 가지고 빼도 박도 못하게 해놓고 쏴 죽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필리핀에 와서 어떤 사업을 하든 간에 절대로 불법은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쓸데없이 내 돈 갖고 내가 사는데 고위층이 무슨 상관입니까? 그런데 기웃거리지 마십시오. 그리고 자기 혼자서 편안하게 사는 데는 대한민국보다 편한 게 또 필리핀입니다. 정말 저기 혼자 사는 데는 자기 혼자서 편하게 내 돈 갖고 사는 데는 최고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쓸데없는 한국 사람들 만나가지고 돈 자랑하고 이러다 죽는 거니까 그런 짓만 안 하시면은 안전합니다. 그래서 어설픈 이런 필리핀의 그 지식을 갖고 함부로 행동을 했다가는 딱 극명한 결과로 갈리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당장 총에 맞아 죽을 짓을 저질러 놓고도 한국까지 무사히 가는 경우도 있고 또 돈 150억을 가서 잘 살 수 있는데 총 맞아 죽고 돈 다 뺏기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똑같은 범죄를 저질렀어도. 그렇기 때문에 뭐든지 불법은 하지 마시길 바라면서 오늘 이만 줄이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